K방역이 궁지에 몰려있다. 우등생이 실현을 당하는 모습.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은 K방역이 궁지에 몰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달 12일 한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30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은 것에 관해 도쿄신문은 문재인 정권은 철저한 검사와 격리를 하는 K방역을 자랑으로 여겨왔으나 병실이나 의료 종사자가 부족하고 백신 확보도 일본,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늦어진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또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올해 봄에 코로나19 대응 우등생으로 꼽혔던 한국과 독일이 동시에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시련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코로나가 처음 유행하던 단계에서는 철저한 검사로 확진자를 찾아내고 격리하는 K방역으로 감염 확산을 초기에 억제했으나 최근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급증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 언론은 앞다투어 한국의 방역 상황을 조명하며 사실상 한국이 방역에 실패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지리적으로나 여러가지 가까운 한국이 항상 비교되며 일본이 열세에 시달리던 차에 한국도 별것 없다는 논조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알듯이 일본의 코로나 상황은 한국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 확진자가 3000명대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격리자 관리를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방송은 이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한국은 일단 음성이 나오더라도 밀접촉 자가 격리자는 집에서 관련 앱을 설치하고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으며 계속 보건당국에 전화를 받으며 격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양성으로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시설로 격리되는 한국과는 달리 집이나 지정 호텔에 머물지만 격리된 이후에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관리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격리자는 자기가 스스로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서 들어와야 하고 밖에 나가더라도 그 누구 하나 전화하거나 터치하지 않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이죠. 이는 외국인들이 일본에 입국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특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훨씬 모니터링을 강력하게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입국 후에 격리 장소만 정해놓고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아무도 모른다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조차 관리가 안 되니 당연히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실상 1확진자는 현재 10배가 넘는 1, 2, 3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CNN의 보도가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스가 총리는 코로나는 뒷전이고 여행까지 장려하는 와중에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해서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가스입니다 라며 스가의 반대말 가스를 뜻하며 한박 웃음을 지었고 이는 오늘자 일본 포털의 도배가 되었습니다. 가스 한방의 지지율이 대폭락, 무신경의 극치, 가스 총리의 웃음가스 실언 등등 다양한 언론에서 코로나로 인해 당장 고투 트래블을 전면 중단해야 함에도 겨우 일시중지에 그쳤다면서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17% 수직하강했다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은 내부는 엉망이지만 한국의 작은 악재만 눈에 띄더라도 대서특필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서 한국은 K방역을 완전히 망친 게 아니냐면서 조롱하는 와중에 한국에 근무하는 영국 외교관은 마치 이에 대해서 일침을 놓듯이 자신의 트윗에 장문의 분석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의 방역이 좋다 나쁘다 하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수치의 분석글을 올렸는데요.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그레엄 넬슨은 한국과 OECD 코로나 상황에 대해 비교했습니다. 평소 한국 신문을 직접 읽으며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그레엄 넬슨은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한국어로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자.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밀도가 가장 높으나 현재까지 1인당 확진과 사망수는 두 번째로 낮다. OECD 평균을 적용하면 한국은 130만 확진과 25,560명의 사망을 경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25,000명에 달하는 목숨을 구했고 50배나 확진을 피했다라면서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얼마나 지금까지 잘해왔으며 다른 나라는 암담한지 글을 올린 것입니다. 보통 일본에서 한국의 방역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하지만 실패라는 기준을 상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 국가를 완전히 봉쇄해버린 뉴질랜드가 1등이고 한국이 2등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한국은 우등생 쪽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꼴등이 정규 2등 보고 실패했다고는 할 수 없겠죠. 게다가 넬슨 외교관 말대로 한국은 인구 밀도도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땅이 넓은 국가나 인구가 적은 국가와는 달리 한국의 인구 밀도는 500명이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방역은 더욱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2위의 코로나 확진율을 기록하며 선방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상황을 역전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근 한국의 데이터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확진자가 1000명에 넘나들고 있지만 검사 수에 비해서 확진자가 다소 줄어드는 국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12월 14일 검사 수를 4만 건 가까이 실행했습니다. 또한 확진율은 2% 초반대를 기록해서 지난 휴일의 확진율 3-4%보다 대폭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한국이 확진자가 적은 이유가 검사 수도 전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진자가 적다 보니 검사가 줄어든 것이지 일부러 검사를 안 한 것임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확진율이 높았다면서 사실상 한국의 코로나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냐고 한 것이죠. 그러나 기존의 2만 건가량의 검사 정도를 4만 건으로 대폭 늘렸고 확진율도 2% 초반대를 다시 보여줌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 서서히 코로나가 잡혀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백신 확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일본의 지속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한국 당국은 여전히 좀 더 백신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논문 등에서는 mRNA 백신 투여 이후에 자칫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서 1세대 백신 신중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임상실험 부분에서 대부분 건강한 사람이라면 항체 형성과 유지가 상당히 긍정적인 자료를 보여줬지만 대량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다 보면 알레르기를 비롯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맞지 말아야 할 사람이 걸러지기 때문에 한국은 최대한 보수성을 유지하면서 백신 확보를 다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이철우 박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며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협상과 관련해 적어도 2곳 정도 이상은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계약서에 대한 검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항체 치료제는 현재 임상 2상이 끝나고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아마 개발 일정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치료제는 코로나 중증화를 막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코로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며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치료제가 나와서 제 역할을 해준다면 코로나가 확산은 되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가장 많이 묶어서 언급하는 한국과 독일만 해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본 언론은 지난 봄에 한국과 독일이 방역을 잘했는데 지금은 비슷하게 둘 다 망가졌다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독일이 145만 명가량 되지만 한국은 4만 4천 명으로 100만 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또한 독일의 사망자는 22,600명이지만 한국은 600명으로 2만 명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독일이 한국보다 3천만 명이 많다고 하지만 한국의 비율로 따져도 독일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독일 당국은 당장 16일부터 학교와 상점까지 모두 폐쇄해 내년까지 사실상 완전 봉쇄에 긴급 돌입한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도 일 확진자 1000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3단계 격상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될 수준은 아닐 정도로 방역을 잘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관의 윌리엄 넬슨 외교관의 모국인 영국도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만 여전히 현재 매일 2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누적 확진자는 187만 명에 이르며 독일보다 심각하여서 16일부로 3단계 격상에 들어가는 상황이죠. 이와 같이 현재 일본 언론은 당장이라도 한국 방역이 무너질 것과 같은 보도를 최근 집중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OECD 국가 중 한국은 여전히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 방역을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신종 코로나 감염증 진단 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통과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쓰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산 진단 키트의 미국 수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FDA는 오상 헬스케어가 제출한 긴급 사용 신청을 승인한다고 19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국내 업체가 FDA로부터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승인을 받은 진단 키트는 오상 헬스케어의 제네파인더 트레이드마크 COVID-19 플러스 REALAMPKIT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방식이다. 환자 검체 속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증폭해 감염 여부를 진단한다. 단 이번 승인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긴급 사용 승인과 관계없이 미국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출해왔다. 미국의 경우 특정 주안에서만 사용되는 진단 키트는 긴급 사용 승인 없이도 주정부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실험실 표준 인증인 클리아 인증을 받은 연구소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연구용 부품을 구입해 진단 키트를 제작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이 여기에 수출을 할 수 있었다.
앞서 지난 15일 CNN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계약서 등을 인용해 한국의 SD 바이오센서와 솔젠트, 오상 헬스케어 3개 업체가 FEMA와 1,140만 달러 상당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마치고 제품을 선적한다고 보도했다. SD 바이오 센서와 오상 헬스케어는 총 60만 건을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했다. 계약 규모는 각각 520만 달러와 300만 달러 정도다. 하지만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통과하면 미국 내공인된 실험실 어디에서나 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도 대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상 헬스케어 외에도 현재 2개 업체가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사전 번호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산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냐고 요청하며 FDA 승인을 앞당길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후 한 달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승인 결정이 났다. 이에 대해 오계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FDA 심사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FDA는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면 하루 만에라도 승인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 최소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의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추가 반입 총 130만 개. 한국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가 브라질에 추가 반입됐다. 18일 한국산 진단키트 57만 4천 개를 실은 항공기가 새벽 상파울루주 캄피나스시 인근 비라코푸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반입된 진단키트는 지난 14일에 72만 6천 개의 연 2처분으로 상파울루주 정부가 산하부탄 등 연구소를 통해 수입하려던 물량 130만 개를 채웠다. 상파울루주 정부의 한국산 진단키트 수입은 상파울루 한국정영사관과 코트라, 상파울리 무역관의 협조 아래 이루어졌다. 수입된 진단키트는 오상자 이일의 계열사인 오상 헬스케어 제품이다.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입한 것은 상파울루주가 처음이다. 검사 대기자는 지난주 1만 7천여 명이었으나 지금은 9,500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파울루주 정부의 주재 NP 제르만 보건국장은 한국산 진단키트 수입 이후 코로나19 검사 대기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상파울루주 정부는 현재 하루 2,000명인 코로나19 검사 수를 다음 달 중순까지 8,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18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141명, 확진자는 33,682명이다. 상파울루주가 사망자와 확진자 모두 가장 많다. 브라질에서는 중증 환자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벼운 증상자나 무증상자는 검사에서 제외돼 있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공헌하는 놀라운 이유. 빨리빨리 DNA도 이럴 때 빛을 발한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 한국 바이오의 신합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SOS를 보내고 있다. 한국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시젠과 코젠 바이오텍, 솔젠트, SD 바이오 센서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를 받은 국내 4개 기업이 세계 47개국의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 으뜸은 4개 기업 중 유일한 상장사인 시젠이다. 시젠은 현재 일주일에 진단키트 100만 테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을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수출국은 유럽과 중동, 동남아를 중심으로 총 45개국에 이른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FDA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후 승인을 전제로 시젠의 진단키트를 수입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 성지 순례에 참여했던 관광객들을 억류했다 돌려보낸 이스라엘은 자국에서 쓰는 진단키트 수요의 전부를 시젠에 의뢰하고 있다. 시젠, 코젠 등 한국 중소기업 3개 진단키트 주도. 시젠 관계자는 해외 곳곳에서 정부 차원에서 요청이 밀려들고 있지만 생산 물량이 따라주지 못해 적잖은 국가의 주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지하 회의실을 개조하고 공간을 새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 시설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고젠 바이오텍도 현재 일주일에 25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7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국이 다양한 시즌과 달리 고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30여 개국에 제품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42개사 60여 개 제품이 질병관리본부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선진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지원 호소하는 이유. 왜 세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바이오 과학 선진국이 아닌 한국, 그것도 중소기업의 진단키트에 목을 메고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까지 진단키트를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진단키트가 왜 없을까? 해답은 한국처럼 양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진단시약과 키트를 개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주의 질병통제센터와 공공임상연구실이 자체적으로 진단시설을 개발하고 FDA의 승인을 얻어 감염병 진단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팬데믹에 이를 정도 감염 환자 폭증을 경험한 적이 없어 공공기관에서의 생산만으로도 충분했다. 게다가 이번에 개발한 코로나 진단키트에 오류가 생기면서 그나마도 공급이 더 늦어졌다. 결국 미국은 뒤늦게 다국적 기업 로슈에 진단키트 공급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것이다.